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업 분석하고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유도 하고 있고 장기적인 전망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한번 기업의 적정 가치를 산출하는 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자 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2000년대 초반부터 한 2012년 정도까지는 이제 가파르게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던, 자동차 회사입니다. 사실상 2008년에 저희가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요때 이제 하락을 했다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이렇게 가파른 상승을 하고, 이제 2012년부터 지금까지는 뭐 중국의 이제 뭐 이런 중국이 솔직히 한 10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하죠? 경기를, 자국 경기를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면서 이렇게 성장을 많이 했죠. 이제 그런 영향과 이제 뭐 세계 경기 둔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 한 10년 동안은 계속해서 하락을 해왔던, 차트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미 제가 볼 때는 2019년, 18년 정도부터 이제 상승에 세계 경기가 약간 상방으로 돌아서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도 세계 경기가 좀 상방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흐름을, 이런 경기 민감주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재무제표를 보시면, 요렇고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재무제표는 엑셀식에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간략하게 지난번에 계속 설명드렸던 거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제 EPS 같은 경우는 회사의 주식을 한 주 샀을 때 그 한 주가 1년에 벌어들이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고, 퍼 같은 경우는 한 주가 벌어들인 주가가 EPS의 몇 배가 거래되는지, 예를 들어서 천 원짜리 회사가 이제 EPS 한 달에 벌어들이는 돈이 100원이라면 이제 100원 곱하기 10을 하면 1000원이죠. 그러니까 10배의 거래가 되는 거죠. 한 해에 벌어들이는 이익에 10배가 거래된다. 그럼 퍼가 그런 뜻이고요. 이제 BPS 같은 경우는 뭐 회사가 망하면 받는 돈,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2016년, 17년, 18년, 19년 최근에 이렇게 재무제표는 이렇고요. 이제 EPS 같은 경우는 뭐 좀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이고, 이제 하락 추세인 만큼 이제 퍼도 들쭉날쭉하고 있습니다. BPS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회사가 망하면 받는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26만 원 정도의 회사의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거래되는 13만 원 정도의 가격은 이제 PBR 0.5배, 그러니까 한 반값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흐름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현금 배당 같은 경우는 연말에 3,000원 정도를 하고요. 중간 배당으로 1,000원 정도를 해서 총 4,000원 정도의 배당이죠. 지금 현대차의 가격이 13만 원이니까 이제 3%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의 지금 2019년 기준으로 이제 EPS는 일십, 백, 천만, 한 만 원 정도 되죠. 11,000원 정도 되고, 이제 현대차의 주가가 이제 일십, 백, 천만, 13만 원이죠. 13만 원이니까 이제 EPS와 펄을 곱한 게 제가 주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그러면은 11을 한번 해볼까요? 11은 아니네요. 12 정도. 12 정도가 되겠는데요. 퍼가 지금 12 정도에 거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네이버에 이제 현대차의 네이버에 보시면 퍼가 이제 24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퍼가 이제 20.38로 돼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보실 때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13만 원인데 퍼가 24나 되네. 퍼가 굉장히 높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가 아마 지금 이제 2019년 아마 뭐라고 하죠? 4분기죠. 9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 반영이 얼마 전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2019년 4분기
EPS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버에 현재 표시되는 것은 2018년 EPS인 5,352원을 가지고 이제 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24.8이었죠? 이렇게 계산 24.8을 이렇게 산출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요거 EPS 곱하기 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000원에 24.8하면 13만 2천원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산출을 한 거기 때문에 네이버에 있는 EPS 펄 값을 보실 때는 조금 좀 조심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이투자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이투자 요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10년치 연간 재무제표를 볼 수 있으니까 많이 한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당 순이익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8년에서 2012년까지가 3,000원, 만원, 2만원, 뭐 3만원 가까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었죠. 요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12년까지를 보시면 여기 2008년이 여기죠. 이제 2012년까지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보시면 뭐 2012, 13년, 14년, 15년도 이제 3만원, 25,000원, 2만원, 2만원가량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준수한 성적을 유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방향성 자체가 제 생각에는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방향성 자체가 하방이었고 이제 2018년에 5,000원이면 정말 정점을 찍었죠. 뭐 정말로 이제 뭐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제 주가가 이제 2018년에 정말 많이 하락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2018년에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더 폭락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9만원 가까이 찍고 왔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반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이 이제 마지막을 좀 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듭니다. 이제 이게 보시면요, 제가 예전에 RSI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RSI 보시면 이제 30 바닥일 때가 이제 거의 이제 최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RSI 지표로 보면은 이제 25죠. 요 정도가 요 정도가 바닥이었죠. 12만 7천원 요 정도가 바닥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근데 더 떨어졌죠. 여기 RSI가 이제 22였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고 이제 RSI도 33만큼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RSI는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RSI를 보실 때는 이런 재무적인 것들과 좀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지금 이런 걸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요 정도면 이제 바닥에 심리적인 흐름도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어느 정도까지 상승을 할 것이냐. 사실, 제가 이제 앞으로도 여러 회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주가에 대한 성장을 판단할 때 있어서 이제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측을 해야 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게 됩니다.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 확인해야 하는 부분, 추측을 해야 하는 부분, 이렇게 나뉩니다. 여러분이랑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본 게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추측을 해야 하는 부분은 이제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세계 경기가 좋아져서 현대차와 같은 경기 민감주의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추측을 해야겠죠. 물론 이런 추측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기 지표나 세계 경기의 이런 기사들을 읽고 현대차의 수출 현황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겠죠. 이제 그런 것들은 근데 각자의 판단하는 조건이나 보시는 루트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만약에 현대차를 투자에 대해서 이런 추측이나 가설을 세우시려면 그것들은 개인의 하시는 판단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추측을 하시고요. 그 추측하는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은 생략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추측한 바로는 한 예전 정도에 요런 뭐라고 하죠? 이제 2012년, 13년
2011년도 요 정도에 기록했던 주당 순이익 정도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다시 앞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르죠. 2년이 걸릴지 뭐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요 정도의 EPS는 기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시면 예를 들어서 3만원 정도의 가격은 조금 예를 들어서 조금 무리라고 3만원 정도는 조금 너무 좀 이렇게 높은 가격이라고 보고, EPS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만원 정도의 EPS는 좀 미래에 어느 시점에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2만원 정도죠. 별로 저는 크게 이게 무리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게, 막상 2016년 정도만 해도 뭐 한 4년 전이죠. 4년 정도도 EPS가 이제 2만 원 정도로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퍼 같은 경우가 이제 10 8, 9, 7, 6, 5, 6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얼핏 이렇게 평균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한 10년치 퍼에 대한 평균을 보시면 이게 얼마로 보이시나요? 대략 따지면 한 뭐 6 정도 되겠죠. 6 정도가 되겠는데, 이게 조금 좀 보이셔야 될 게 2018년에서 2012년까지 이렇게 퍼가 5나 6, 7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주가가 이렇게 되게 급격하게 상장을 했죠.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퍼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낮게 평가가 됐는데, 실시간으로 퍼를 이렇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퍼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연말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값들은 이제 연말에 이제 결산을 할 때의 EPS와 그 값을 가지고 결산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중간이죠. 연말이 아니라 이런 중간에서의 퍼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 정도는 기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흐름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그러니까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하락이죠. 이제 하락하는 흐름에서 이제 제조업 같은 경우는 6 정도, 6 이하 정도의 퍼가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경우 합당합니다.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흐름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한 6, 7 정도의 흐름을 기록했고요.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연간을 보시면 이렇게 좋지 않을 때, 흐름이 좋지 않을 때는 6, 8,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좋은 회사니까 한 8, 9 정도의 흐름을 기록했는데, 조금 이렇게 좋을 때는 12, 10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한 10일 정도의 퍼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주가는 이제 22만원 정도죠. 2만원 곱하기 11 곱하기 22만원이니까요. 이거는 저는 약간 이 정도의 상승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한 22만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되게 긍정적으로 본다면 저는 한 3만원까지도 생각합니다. 이제 3만원 정도, EPS가 3만원까지로 되게 언젠가는 한번 3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똑같이 이제 3만원 정도가 돼서 보면은 33만원 좀 비싼 것 같고요. 30만원 정도는 그래도 한 30만원 정도까지는 이제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EPS나 퍼에 대한 추정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제 의견이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서 추측을, 신문 기사나 관련 기사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고 추측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